안녕하세요. 글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씨체의 특징을 파악해 볼까 해요. 저희 교재로는 15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의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글자의 비율은 문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비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글씨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받침 위치에 따라 글씨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글씨체를 배우기 전에 글씨의 비율이 어느 비율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글자의 비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어요. 상하 분리, 위아래로 나누는 상하 분리와 좌우로 나뉘는 좌우 분리, 그 다음에 3단 분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상하 분리의 경우는 초성과 중성이 위에 있고 종성 같은 경우 아래에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좌우 분리 같은 경우에는 초성이 왼쪽, 그 다음에 중성하고 종성이 오른쪽에 분리가 되어 있고요. 3단 분리 같은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이 별도로 이렇게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글씨의 길이도 바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체를 배우기 전에 이 글씨체는 어떻게 분리가 된 서체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글씨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 분리 같은 경우 문장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받침이 크고 여백이 조금 넓게 잡혀요. 그래서 문장을 썼을 때 여백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우리가 펜글씨는 대부분 상하 분리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는 서예 서체들도 상하로 분리해서 글씨를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가장 익숙한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우 분리의 경우에는 초성 자음이 모음에 따라서 비율이 변하게 되는데요. 모음이 세로획이냐 가로획이냐에 따라서 자음의 비율이 바뀌면서 여백이 없이 덩어리를 표현하는 캘리그라피 서체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좌우 분리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작품을 하면서 덩어리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인데 이 덩어리라는 게 무엇이냐는 이 다음 내용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 분리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비율을 좀 자유롭게 변형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자음의 비율을 바꿔주기 때문에요. 글씨의 디자인이 좀 자유롭게 변한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3단 분리의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한 비율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특한 특징을 주고자 할 때 또는 좀 글씨체를 독특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3단 분리는 흔치 않지만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익히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자음의 다양한 비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배우는 비율의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좌우 분리를 위해서 여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좌우 분리의 경우는 모음에 따라서 비율이 변한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습을 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음의 다양한 비율은 초성, 종성에 따라서 모음이 세로획인지 가로획인지에 따라 비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모음이 세로획일 때의 자음과 모음이 세로획이면서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 그 다음에 모음이 가로획일 때의 초성 자음과 모음이 가로획이면서 초성 자음과 종성 자음, 그러니까 받침 자음이죠. 여기에 따라서 같은 기억이어도 비율이 모두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네모칸 틀 안에 모음이 세로획이냐 가로획이냐를 두고 자음의 비율이 바뀌어야 되는데 같은 자음의 크기를 쓰면 글씨가 길어지거나 글씨가 옆으로 퍼지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보여주는 게 그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음의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니은자여도 정사각형으로 표현했을 때 글씨의 높낮이가 다양한 거를 볼 수 있죠. 자음의 크기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획은 가로획이 많기 때문에 길어질 수 있고 어떤 글씨는 세로획이 많기 때문에 옆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음의 비율이 다양한 경우, 그러니까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음의 비율을 다양하게 하면 글씨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게 가고요. 그 안에서 자음의 비율이 조금씩 조절되면서 크기가 일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지나가 주셔야 글씨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체와 평체예요. 장체와 평체의 경우는 세로로 긴 글씨냐 또는 납작한 글씨냐에 따라서 나뉘는 이름이고요. 장체의 경우 키가 큰 글씨, 그러니까 세로로 긴 형태의 글씨를 장체라고 볼 수 있고요. 평체의 경우에는 약간 눌린 듯한 납작한 형태의 글씨를 평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체와 평체를 어떻게 쓰이느냐는, 장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인트를 줄 때 우뚝 선 느낌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평체는 일반적인 문장에서 대부분 평체로 표현을 하되 강조되는 곳에 장체를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장체와 평체를 살짝 섞어서 많이 표현하게 돼요. 그 다음 배울 내용은요, 교재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합 문장의 공간 활용이에요. 붓펜을 배우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 공간 활용은요, 우리가 이제 노트 필기 하듯이 반듯하게 그냥 쭉 쓰는 것은 누구나 훈련 없이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덩어리라는 것은 글자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겪어야만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덩어리라는 건 글자와 글자 사이 공간 활용을 해서 문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덩어리감을 연출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양한 느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공간 활용이 없는 작품과 공간 활용이 있는 작품을 이미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간 활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쓰고자 하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하나 쭉 연필로 쭉 써주세요.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 저는 이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 또는 중간 정도를 중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약은 굳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행복, 우리를 강조하려고 강으로 표현을 했고요. 언제, 그 다음에 것을 중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일단 문장에다 밑줄로 그어서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줄을 끊어서 내릴 위치, 이게 노트 필기 하듯이 한 줄로 쓰는 게 아니라 글자를 내려서 덩어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줄 바꿈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줄 바꿈 표시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와 글자 수를 고려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띄어쓰기가 기점이 되고요. 또 글자 수가 지금 보면 3, 3, 4, 3 이렇게 끊겼는데, 이제 문장이 길 경우는 8자, 한자, 9자 이런 식으로 글자의 갭을 크게 표현을 하면 이 몸매가 안 이쁘게 떨어져요. 그래서 글자 수가 비슷비슷하게 3, 3, 5, 3, 4, 3 이런 식으로 비슷한 글자 수로 끊길 수 있도록 줄바꿈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것과 줄바꿈을 표시했다면 두 번째로 일단 줄바꿈에 맞춰서 문장을 써주시는데요. 이때 모음의 세로획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살짝 엇갈리게 배치하면서 노트에다가 써주세요. 그래서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에 보면 세로획들이 서로 엇갈려서 조금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줄바꿈 표시에 맞춰서 표현을 했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우리가 강중으로 표현했던 이 강중의 표현을 표시를 해주는데, 이때 우리가 강중을 표시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글씨를 키우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글씨를 전체를 키운다기보다는 강조해주는 곳에 획을 하나 길게 뻗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 같은 경우는 윗줄에
글씨가 없기 때문에 위로 글자를 뻗어서 강조를 해주거나 또는 왼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뻗어서 강조를 해줄 수 있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왼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조금 뻗어주거나 그 다음에 우자 밑으로 글씨가 비어있죠. 이런 부분들을 쭉 뻗어서 강조를 해주는 거죠. 글씨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일부의 선을 뻗어서 강조를 해주는 거고요. 겉자도 아랫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공간을 활용해서 뻗어준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의 글씨들에는 공간이 있는 곳에 조금씩 뻗어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글씨가 맞물리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씨가 서로 엉켜있듯이 자간과 행간이 서로 붙어있고 서로 맞물리도록 표현을 해주는 게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 되어야 글씨가 하나의 덩어리로 완성이 되면서 문장 전체가 예뻐 보이는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덧대어서 표현을 해봤다면 이걸 조금 더 다듬는 과정으로 스텝 4에 보시면 자간과 행간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도록 공간을 좁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서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펜으로 도안을 짜놓고 나서 붓펜으로 글씨를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배운 공간 활용을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19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공간 활용 과제라고 나와 있어요. 문장 4개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교재를 보지 마시고 한번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연습장에다가 덩어리 짜는 연습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내가 표현한 덩어리가 잘 맞는지 1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셔서 어떤 부분이 좀 잘 못되고 잘 됐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 활용이라는 것은 끊는 위치나 길이를 어디다 뻗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다양하게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표현으로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지, 나의 덩어리가 너무 엉성해 보이거나 벌어져 보이지 않는지만 잘 체크해 주시면 그것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4개의 문장을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주제로 또 동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